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지난 5월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와 또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8월 24일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 논쟁의 지점과 함께 우리 지역에는 어떤 목소리와 움직임이 있는지까지 다채롭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장이기도 하고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경북대책위원장 김상헌 위원장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회 위원장 김상헌입니다. 네, 월성 원전이 있는 경주에서 원전 관련 환경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분입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함께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상홍입니다. 자,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을 더합니다. 천연길 기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포항 남울릉 그리고 포항 북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출연 의사를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국회 회기 일정 등으로 불참 의견을 내셨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사날이 준비한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오후 1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매출 반 정도 떨어진다 봐야지. 작년에는 그나마 그래도 대목 밑에 대목 탄다 해도 그래도 그나마 장사가 됐었는데 포장하러도 많이 오시거든요. 벌초 때문이라도 하시는데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거의 뭐 반도 안 되게 오시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장사를 해보니 지금은 지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 조금 매스컴을 많이 타니까 고기가 아무래도 안 팔린다고 봐야지. 조금 자제를 좀 해주시든지 조금 뭐 어떤 방법을 좀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사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이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 지역에는 정말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 8월 24일 오염수가 방류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방류 현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룡규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1차 방류가 지난달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하루에 460톤씩 이 방류를 해서 지금 약 7,700여 톤 이 방류를 마쳤습니다. 이후에 2차 방류 시점과 관련해서 확정은 안 됐지만 이 9월 말쯤 2차 방류가 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30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135만여 톤. 그런데 논쟁이 되는 부분들은 3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오염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논란도 지금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좀 큰 틀에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서는 반대 의사를 충분히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 여론조사를 보면 80% 이상의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 해양을 오염시키는 것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의 생존권까지 파괴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어서 이렇게 반대하시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해양에 방류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장 값싼 방법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이 분노도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걱정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국민들은 사실 이 건강에 대한 걱정이 좀 크실 텐데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이 원전의 방사능 문제를 오랫동안 함께 하셨잖아요. 특히 원전 주변의 이 갑상선암 피해자분들과도 소송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사능에 대한 우려, 또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더 크게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방사능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만병의 근원이 방사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건강식품이나 뭐 화장품 같은 거 보면은 몸속에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라고 이렇게 좀 과대 광고를 하면서 많이 제품들이 팔리고 있는데 그 제품의 성능 자체는 우리가 좀 의심스럽지만 근데 그 제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활성산소가 건강의 주범이다, 노화의 주범이다. 라는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주범이 바로 방사선입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자연 방사선에 피폭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자연 방사선에 의한 피폭으로도 많은 분들이 암이 발생하고 있고요. 일례로는 이제 라돈 같은 경우에는 라돈에 의한 우리 국민들이 피폭이 평균 1년에 하면 1.4밀리시버트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의한 이제 암 발생자가 최대 한 4,000명 이상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방사능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병이 걸리고 하는데 하물며 원전 사고나 후쿠시마 오염에 의해 가지고 추가적인 방사선에 우리가 노출이 된다라면은 그만큼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더 생길 수 있겠죠.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요, 사실 하나부터 10까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점을 보면은 명칭에서부터도 벌써 논란이 심해지는데 오염수다 혹은 뭐 처리수다, 처리 오염수다 이렇게 불리는 것도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죠. 네, 이 용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회가 하고 있는 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가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지만 이 과거에는 뭐 폭동, 사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회가 어떤 용어를 선택할 거냐 문제인데요. 오염수를 방류하는 거냐, 투기하는 거냐 했을 때 방류라고 하면 그냥 내보내는 것. 근데 투기라고 하면 이걸 몰래 버리는 것. 이런 이 용어 사용에 있어서 뉘앙스, 느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름에서 주는 의미가 워낙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끊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해양 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해양 투기로 가면은 런던 협약의 위반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좀 쉽게 얘기하자면은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폐기물을 버리지 말자라고 각국이 약속한 것을 위반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이유로도 반대의 이유를 삼으시는 거죠? 네네.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이제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런던 협약 1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72년에 런던 협약 그리고 그것이 좀 더 개정된 96년에 더 포괄적으로 해양 투기를 규제하는 런던 의정서 등이 해양 오염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적인 약속인데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게 된다면 이 런던 협약 또는 런던 의정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3년 러시아 해군이 동해를 포함한 극동해역 10곳에 핵 폐기물을 투기한 적이 있는데 이때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러시아의 핵 폐기를 원천 봉쇄하겠다라는 하나의 방법으로 런던 협약 개정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1993년 일본은 다시금 방사능 충격에 휩싸입니다. 러시아가 핵 폐기물을 일본 근해에 버리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겁니다.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장이 아니라면서 일본 여론은 들끓었고 일본 정부는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갖고 핵 폐기물 투기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어제에 이어 오늘 저녁 다시 도쿄 주재 러시아 대사를 불러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동해상의 핵 폐기물 투기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가 바다에 핵 폐기물을 버렸을 당시 일본이 했던 탄식은 이제는 방사능 생선회를 먹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방사능 해산물을 우려하는 우리에게 일본은 원전 오염수는 마셔도 되는 물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단순 비교하기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핵 폐기물을 바다에 버렸다는 유사점을 바탕으로 런던 협약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해사기구에 명백한 런던 협약 위반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도 있고 그때 당시에 그린피스도 같은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류가 아니다, 이거는 투기다. 네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앞서 명칭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해볼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오염수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처리수다.
요즘 국민의힘의 분위기로 봐서는 처리된 오염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불리고 있는 것 같은데 환경단체들 입장은 궁금합니다. 어떻게 불리나요? 뭐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오염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이렇게 대소변을 보지 않습니까? 그 이제 물을 탁 내리면은 정화조를 거쳐서 나가잖아요. 네. 뭐 그것도 그러면 처리수라고 불러야 하는가? 오염수죠. 분명하게 오염수입니다. 다만 이제 원래 또 오염수보다는 오염 농도는 약간 낮아졌겠지만 희석을 했지만 여전히 오염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게 되면은 이것이 어떤 뭐 깨끗한 그러한 물로 오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보에 좀 오남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이제 처리수가 되기 위해서는 뭐 직접 뭐 마시지는 못하더라도 과거에 뭐 마시겠다는 사람들이 있던데 최소한 공업용수로는 사용할 수 있어야지 그래도 처리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논란의 핵심은 딱 거기 지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입장을 가져가느냐. 결국은 이 해양 방류를 대하는 태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정부의 태도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다가 얼마 전에 이제 방류관한테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는데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서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지만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일본이 실제 방류할 때 문제가 생기면 일본에게 방류 중단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책임지겠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과 다른지 또는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길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게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벌써 사고가 난 뒤인데 사고가 났을 때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도 의문입니다. 또 사고가 나서 우리 어민들이나 또는 우리 자식 세대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때 가서 정부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걱정되고요. 정부가 이 방류를 막지 못했으니까 이제 지금 이제 국민 세금으로 먹방을 하러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러기보다는 하루빨리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확인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차근차근 진행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야기를 조금 좁혀서 우리 지역의 움직임이나 지역 시민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상홍 사무국장님께서는 환경단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시민분들을 워낙 또 자주 접하시잖아요. 요즘 경주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시의회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지난 정부 때 경주시의회에서 2차례 이상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정부 들어와서는 시의회에서 전혀 그런 결의문들이 채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서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중앙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두둔하고 오히려 정부에서 안전하다라고 홍보를 하고 책자까지 만들고 또 유튜브 방송까지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있었고 시민들이 상당히 붕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하실 때 한 80% 이상의 시민들이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라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길거리에 캠페인 나가면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는 이제 국힘이나 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캠페인을 하면은 정부를 탓하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 이제 뭐 일본은 방류를 한다라고 치더라도 우리 정부가 나서서 두둔해 줄까지는 없지 않느냐. 또 국민들이 이만큼 불안해하면은 좀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정부가 뭔가 정책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렇게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뭐 괴담을 유포한다라고 정부가 이야기하고 하니 오히려 그 일본의 행위보다 일본을 두둔하는 우리 정부에 대해 가지고 좀 붕괴하는 시민들을 더 많이 좀 만나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좀 이러한 시민들의 여론을 정부에서 잘 좀 포착을 하시고 좀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심지어는 최근에 이렇게 한중 관계가 많이 안 좋잖아요. 또 이제 젊은이들 내에서는 좀 중국을 폄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해양 투기하고 나서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일본의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시켰는데 다들 잘했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 정부도 좀 저렇게 좀 강단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좀 민심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예시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좀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시고 이 다시 한번 고민은 좀 더 강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비록 방류가 되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가만히 두면 한 100년 이상 계속 방류할 것 같아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일본이 방류를 중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더 분명한 입장들을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8월 24일 방류가 시작이 됐고요. 19일간 방류가 이어졌습니다. 1차 방류가 현재는 지금 끝난 상황인데요. 이 방류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전문가도 일본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는지 진행된 이야기들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 전문가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 전문가 3명이 국제원자력기구와 함께 이 다액종 제거 설비가 제 기능을 작동하는지도 확인을 했고 원전 시설도 이 방문을 했고 또 이 방류 기간 동안 원전 부근에 10km 이내 14개 지점에서 채취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이 삼중수소 농도가 이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이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방류가 그동안 진행되면서 특이사항이 없었고 이 방류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에도 이 국제원자력기구가 이 점검을 했고 이 방류 이전과 이후에 이 똑같은 형태로 이 동일하게 이 설비가 작동되고 있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특이사항이 없다라는 지점이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안도의 마음이 들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 커져만 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이 아닌가 싶은데 IAEA의 그 최종 보고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보고서 역시 문제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같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두 보고서 모두 일본이 제시한 자료만을 가지고 평가한 것이라서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또 두 가지 보고서 모두 일본이 계획한 대로 진행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계획한 대로 늘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도쿄전력에는 늘 사고가 있었다고 하니 좀 믿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IAEA가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는 본인들은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 보고서가 일본의 방류를 권고하거나 지지하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토 보고서는 후쿠시마 앞바다가 안전하다. 그래서 오염수를 방류해도 안전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를 해제하는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어서 이 보고서도 채택되어서는 안 되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두 보고서가 다 좀 신뢰하기 어려운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이 보고서들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 지역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아직 뭐 본격적으로 일본의 그 오염수가 우리 지역까지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지금 검사해 보면은 안전하겠죠.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지 않습니까? 저는 예를 들면은 뭐 향후를 대비한다라면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이제 어시장인 죽도시장이나 경주 같으면은 간포 항 같은데 상시적인 방사능 검사 시설을 저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일상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고 그 결과들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 해서 최소한 국내산 수산물은 방사능에서 안전하다라는 것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증명을 해야 되고 신뢰를 쌓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최근에 뭐 인천에서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에서 둔갑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라면은 아무리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열심히 하고 국내산은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유통 구조에서 신뢰가 깨어지면은 국민들의 불신이 또 쌓이기 때문에 그렇던 유통 부분에서도 좀 일본산을 확실하게 방사능 기준을 강화한다든가 또 수입을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어떤 뭐 한일 관계 때문에 수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면은 그 유통을 되게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방사능 검사한 결과를 이 시민들에게 검사하자마자 이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고요. 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런 검사 결과들을 시민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지금 장비를 추가적으로 또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도 문제지만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일본산 수산물 문제잖아요. 현재 일본산 수산물 가운데 후쿠시마와 인근의 7개 현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부터요. 지금껏 이걸 유지해 오고 있는데 약 28개 어종에 대해서는 이 수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해양 방류를 막을 방법 중에 국제법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나오고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특히 10월이죠. 런던 협약 그리고 런던 의정서 총회를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네. 오는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국제해사기구 총회가 개최됩니다. 여기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런던 협약이나 런던 의정서에 위배되는지를 따져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까지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결정이 과학적으로 이제 안전하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제출된 보고서는 일본의 그 과학적인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 일본의 그 보고서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부적절하며 해양 및 해양식품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당사국들에게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송교 변호사 같으신 분들은 이 런던 협약 의정서에 이제 중재 재판소를 설치할 수 있는 중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중재 절차는 일방적인 이의 제기로도 충분히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중재 절차를 요청해야 된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법 이야기에 조금 좁혀서 국내법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이 피해지원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몇 건이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지금 국회에는 확인해 보니까 한 3건의 법안이 이제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 이름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들의 지원 및 해양 환경의 보건 등에 관한 이제 특별법 등인데요. 여기서 이름이 좀 길어지거나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법안 내용을 보면 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과 그 피해 지역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 대책을 시행하고 수입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이제 방사능 실태 조사를 해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2가지 법안에서는 피해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전을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폐업할 경우에 폐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법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대책이 발빠르게 진행돼서 혹시 있을지 모를 피해 어민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피해지원법은 사실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해당이 가장 많이 될 것도 같은데 문제는 지금 발의는 됐지만 이야기가 좀 진전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는 좀 있어 보여요. 어떻게 될 거로 예상하세요? 네, 지금 정부 기조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에 대한 지원법 역시 사실 이거는 방류 이전에 좀 마련이 됐었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법안 통과가 결국 예산을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뚜렷한 이야기가 오가는 게 없어서 우리 수산업과 또 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마음이 앞으로도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본은 이미 지원에 대해서 수천억 원의 예산에 대한 뉴스들이 좀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늦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듭니다. 우리 지역의 지역민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네. 자,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또 원전 관련에 대해서는요. 우리 경상북도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경상북도의 이야기 저희가 담아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예, 지난 8월 24일부터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는 크게 2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이제 방사능 검사를 꼼꼼히 하여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위축된 수산물을 소비 활성을 통해서 어민들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 현재 그 방사능 측정 장비가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3대를 추가로 도입해서 우리 경상북도 연안 5개 시군에는 모두 검사를 장비를 완비하게 되고요. 특히 기술원에서는 삼중 수소도 분석이 가능한
베타 핵종 분석기도 도입해서 검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일매일 모니터한 결과는 경북 바다환경정보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쉽게 가입하셔가지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 대책입니다. 먼저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서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포항 죽도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우리 도에서 어서옵시오 수산물 할인 쿠폰 행사라든지 경북 수산물 세일 페스타 등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좀 특별히 더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수산물 소비 촉진 활동을 이렇게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지원법 관련해서는 또 한편 우리 정부와 이 국회 차원에서 이 이야기가 좀 빠져 있는데요.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일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원법을 제정하면서 이 비용 들어가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의 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올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실제로 이 국제관계에서 이 구상권을 청구하기란 매우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 국내 여론이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뭔가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협조를 했다면 일본 정부도 이 적극적인 좀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이 국회에서도 논의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만약에 피해를 입는다면은 우리는 뜻하지 않게 상처를 입은 것인데 우리 돈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또 피해를 보상해주는 이런 아이러니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점을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싶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부터요. 네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과 우려를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국민들이 바라고 있지만 지금 정부와 여권은 이와는 정반대로 오염수 방류를 인정하면서 그에 합당한 근거를 일본 대신 찾아주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는 일본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면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환경이나 생태계 파괴에 대한 책임까지 우리나라가 나눠지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와 여당은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일본의 방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상홍 사무국장님의 마무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보다는 지자체에 좀 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저희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대중 강좌를 마련을 했는데 경주 시민 80명이 강좌를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자체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학교 급식 조리라도 제대로 좀 정비를 해서 최소한 우리 아이들의 식탁에 일본산 수산물이 올라가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한 50배 이상 강화된 그런 방사능 기준들을 최소한 학교 급식 조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에 적용을 하고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방사능 검사라도 강화한다라면은 그나마 우리 시민들의 불안이 조금은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지자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 급식에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수산물이 수입되고 그 이후의 과정들에 대해서 지자체의 역량까지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마지막으로 최영규 기자의 덧붙이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시청자가 아니라 이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병욱 국회의원님, 김정재 국회의원님, 지역민들의 요구를 강하게 반영해서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 정부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방법입니다. 2003년이었습니다. 이라크 파병 결정을 노무현 대통령이 했는데 당시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이죠. 그래서 이라크 파병을 전투부대가 아니라 공병부대로 보내는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만약 오염수 방류를 한다면 특별법이라도 제정하고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된다,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고 이 시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길이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